북한에서 제대로 목록 갖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목록 내놓겠다고 약속만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비건이 가 있는데 협상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예단하긴 좀 그렇지만은 목록은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록은 안 내놓을 거다. 목록 내놓겠다고 약속은 해도 목록을 내놓을 것이라는 신용을 하고 약속 비슷한 걸 할 거고. 근데 목록은 안 내놓을 그다음에 거다. 이제 지금 드러난 지금 항목은 동창리하고 그다음에 그 ICBM 발사대 그 두 가지만 이제 한 것 넘어가지고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아마 사찰을 어느 정도 단계별로 그것도 단계별로 시간 걸리기 단계별로 사찰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충분히 트릭으로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찰도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사찰, 제대로 된 전면적 무제한 사찰이 아니라 신용뿐인 사찰도 그것도 약속만 할 거다. 약속. 요번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그 이제 빅딜이 됐다고 선전할 거고. 이제 북한은 근데 그 북한에서 또 미국한테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미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제일 그거 한 거는 우리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 좀 체계적으로 완화해주라. 그리고 미국이 그거 접수하겠어요? 비핵화가 어느 정도 완전히 산을 넘고 나서야 경제 제재를 검토하겠다, 완화를 검토하겠다라고 볼턴도 그러고 트럼프도 그러고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지금 양보를 안 하고 있죠.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볼턴의 이 지금 미국 회담의 모든 걸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컨덕터는 사실은 볼턴 같아요. 볼턴이 이리저리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트럼프가 좀 해픈 말을 하니까 나와가지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말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종전선언 요새 또 언급이 되는데 북한이 이제 종전선언 해달라고 할 텐데 요번에 근데 북한이 비핵화는 완전히 요번에 무슨 큰 산은 못 넘을 거다라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지금 비건이가 요번은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하고는 다르게 좀 촘촘하게 비핵화와 관련된 소위 대북 이슈에 집중해서 서로 아마 논의를 하고 지금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평양이 있는 일정한 단계의 딜을 할 것이라고 지금 내비쳐지고 있는데 그리고 다낭에서도 아마 실무자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 문제들을 따져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틀인데 그 결과가 빅딜로 나와서 예컨대 연변 핵시설에 대해서 완벽한 파괴와 그게 필요한 그 파괴에 대한 사찰을 하고 완벽한 파괴까지 간다든지 그 정도 되면 아마 종전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평양의 그 비핵화 카드가 미국의 기준에 별로 전략적 결단을 했다는 기준이 안 나오면은 종전선언은 또 버벌리 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할 거고 그게 만약에 지금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이 안더스탠딩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평양 간다고 다낭 간다고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진핑도 갈 거고. 근데 글쎄요, 제가 보면은 제 식으로 저는 이제 좀 더 일도양단으로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지금 회담 전에 실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이 있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인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막판 회담이 있어요. 3월 1일이 D-Day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회담도 하나의 변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봐서 지금 양단으로 우리 박성현 주필께서 또 한번 또 과감하게 한번 일러 보시죠. 저는 과감하다기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게 영생교 체제여서 그러니까 사찰과 목록의 진정성이 없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찰과 목록에 진정성이 없다. 사찰과 목록에 진정성이 없는데 저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경제 제재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거 접수 안 될 거다. 종전 선언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접수 안 될 거다. 기껏해야 종전 선언을 검토해 보겠다 정도까지만 얘기가 되지 종전 선언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수준까지 못 간다라고 저는 봐요. 이번 게임에서 뭐 검토하겠다 혹은 뭐 검토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그 정도 선일 거다. 기껏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라기보다 그럼 이렇게 참 뜨뜻미지근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 그럼 뭐하러 지구를 반바퀴 돌아가지고 베트남까지 트럼프는 오냐 이거예요. 뭐하러? 그러니까 미국은 이 게임을 통해서 뭐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미국이 엄중하게 전략적으로 게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는 일종의 미중 무역 전쟁 아닙니까? 우선 제일 지금 미중 전쟁이죠. 미중 전쟁이죠. 그레이트 게임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거기서 소투 연설, State of the Union, State of the Union. 그래서 평양은 만나겠다. 장소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가장 내가 의역을 하면은 그 연설의 핵심은 국내적인 그레이트 월에 대한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방점이 주어진 거는 수십 년의 나쁜 무역 관행.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과의 무역 관행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미국에 맞게. 근데 그건 우리가 일부 이야기하는 미국 중심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게 아니라 WTO의 허점에 의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교정을 하는데 그건 다시 호혜적 주권 체제 공정무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게임을 하고 이 무역 관계를 가지고 중국과 게임을 하면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안에 북한 핵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중국과의 게임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핵 위기가 에스컬레이션 되지 않도록 시간을 몇 달 더 끄는 거 혹은 반년 더 끄는 거 이게 트럼프의 목적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1년이 다 돼가는데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김정은은 남쪽에 문재인 또 초청해서 몇 번 보고 그 다음에 중국 왔다 갔다 하고 미국하고 합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뭘 이야기를 하거나 진전을 시키지 않고 미국하고 약속해놓고 그 뒷배들을 어떻게 이용할까 왔다 갔다 댕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중국을 어떻게 움직일까 중국을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 다음에 중국 치마폭에 숨어보려고 그 다음에 문재인 시켜가지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쪽에 가면서 참 창피스럽게도 우리는 창피스럽게도 제재 좀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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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심부름을 했죠. 그 심부름을 작년 하반기에 계속했죠. 저기 유럽 가서 했고, 유럽 가서 그다음에 에이펙 가서 했고, 아셈에서 했고, 아셈에서 했죠. 아주 작은 나라인 별로 의미가 없는 뉴질랜드까지 가가지고 그 심부름을 하다가 실패했지. 실패했죠. 교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면 경제 제재 완화는 막아놓고 미국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정은이 보고 지금 동작 그만 상태 아니에요. 경제 제재로 포위해놓고 군사 무력으로 포위해놓고 두 개 포기하고 너 동작 그만 너 미사일도 쏘지 마 트럼프 용어로 하면 미사일도 안 쐈어 핵실험도 안 했어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탄도 안 했어 그러니까 미사일 그 사람 얘기할 때 미사일하고 ICBM을 구별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미사일, 그 다음에 ICBM, 대륙간 탄도탄, 그 다음에 뉴클리어 밤. 이 세 가지를 터뜨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작 그만 상태예요. 지금 이게 작년 초부터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평창 때부터 이래요. 그렇죠. 동작 그만 해놓은 거죠. 1년 동안 좀 동작 그만 상태라고. 그런데 평양 막 숨서 움직이고. 예, 걔는 이제 평양을 이제 중국 붙잡고 흔들라 그러고 문재인 붙잡고 흔들라 근데 안 움직여져 이게 둘 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그것도 동시에 예, 동시에 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움직이는 그 조치를 거의 타이밍을 싱크로나이즈 요번에도 동기화돼 있잖아. 요번에도 왜냐면 지금 잠깐만 우리 시청자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이야기하세요. 예. 미국이 그 원래 그러니까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진행한 건 작년 발표는 6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5일. 아니요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네. 6, 7, 8월 그러니까 발표하고 7, 8, 9에 해갖고 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 때려놨어요. 네. 그래놓고서 추가로 2천억 달러를 때리겠다라고 한 날이 9월 문재인이 평양 간 날 새벽이에요. 9월 18일인가 17일인가.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 17일이고 네. 우리 시간 9월 18일 새벽에 때렸다고요. 그렇죠. 기막히게 싱크해서 때려놨거든. 그렇죠. 그래놓고 나서는 그게 어디죠? 저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 네. 거기서 그 G20 회의였나? 그게? 그때 또 트럼프는 시진핑 불러서 예, 이제는 좀 be serious. 너 정말 예. 평양 제재 예.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죠. 예, 그때 뭐냐면 원래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추가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거를 2019년 1월 1일부터 바로 하기로 해놓고서 지금 그게 25%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10%는 이미 때려놨고 네. 10%를 25%로 올리는 거를 내가 3월 1일까지 유예해 줄게. 3개월 유예해 줄게. 그러니까 그게 왜 2개월 유예예요. 추가 유예는. 추가 유예 2개월인가? 근데 왜 3개월이 되냐면 그 발표한 날이 12월 1일쯤 돼요. 그래서 12월 1일 기준 90일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추가로는 늘어난 타이밍으로는 2개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이 데드라인이라고. 3월 1일 전에 시진핑이가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관세는 2천억 달러 분에 대해서 기존 10% 매겨놓은 게 25%로 튀어 올라가요. 자, 이 상태를 맞춰놓고 난항에서 27일 날 26, 27일 날 이제 김정은 27, 28. 27, 28일 날 그러니까 바로 전날 김정은이 이제 무릎을 딱 꿇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게임이 김정은이가 동작 그만 그리고 승부는 베이징과 낼 거야. 네 뒷배랑 낼 거야. 그렇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어차피 뭐 우리 지금 권력이 예. 워낙 원사이드로 그냥 친북 정책을 하니까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 저기 우파 정치인들도 뭐 그게 세뇌가 됐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네. 지금 우리 우파 정치인들 그다음에 이 제도권 또 보수 언론들 뭐 한 목소리로 전부 날이 갈수록 트럼프한테 히스테리를 부려요. 아니 그러니까 나 참 갑갑한 게 미중 전쟁 전개 양상 좀 보시라니까. 지금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1월 달 말에 엊그저께 보고서에 의하면 뭐냐면 제가 내일 다시 제 방송에서 다시 다룰 텐데 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2천억 달러가 줄을 거다 연간. 네. 2천억 달러가 줄어서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무역 적자가 줄을 거냐? 무역 적자 안 준다. 왜냐? 중국에서 2천억 달러 빠져나온 걸 누가 받아먹냐? 미국 업체가 받아먹는 게 아니라 EU, 일본, 멕시코, 인도가 받아먹는다. 한국도 받아먹는다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이 요새 그쪽 많이 받아먹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데들이 받아먹어서 중국의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연간 2천억 달러가 줄 거다가 나왔고 요번에 이제 그게 또 나왔어요. 1월 말에. 뭐냐면 작년에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요. 오늘 때리겠다 발표하고 오늘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뭐 10월 달 어떤 건 뭐 2019년 1월 1일 이렇게 관세 그 타임 테이블이 있어 갖고 작년에 중국의 대미 수출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밀어내기죠.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미국 수입업자 입장에서 땡기는 거고 중국 수출업자 입장에서 미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늘어났다고 오히려. 근데 그게 약발이 다 했어. 그래서 1월 통계를 보면요. 완전히 꼬라박혔어요. 급전지하로. 예, 급전지하로.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딱 미중 전쟁,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의 효과가 이제 누적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보기엔 미국 입장에서는 너 김정은이 동작 그만. 그래 너 만나서 우리 좋은 얘기 해봐. 좋은 장소에서 우아하게 해서 거기에 김정은이 동작 그만 시켜놓고 중국은 목조르기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소나기의 힘이 딱 상대방 숨통을 이게 조여 들어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목조르기를 했는데 고통이 이제 예, 제대로 이제 되는 거죠.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더 진행되면 중국은 몇 달만 더 진행돼도요. 한반도 유사시 때 한반도에 개입하고자 하는 생각이 완전히 제로화된다고요. 의지가 무력화되죠. 한반도 유사시 개입 의지가 무력화된다고. 이제 미국 시간 버는 거예요. 시진핑은 미국이라고 하는 흰 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다라고 느끼고 어느 회의 책상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흰 코뿔소가 중국은 3마리가 있어요. 예. 가장 큰 게 미국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유니폴라. 네네.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가장 지금 도발을 많이 해놨어요. 네. 코뿔소가 미국이라고 하는 흰 코뿔소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달려와서 지금 일부 받았죠. 그에 대한 이제 고통이 왔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시진핑의 국내 권력 입지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흔들흔들 싸움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원래 약속을 했었던 10년 이제 8년 차 들어가고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러려면은 중국 내부가 단순히 지금 북한에 대한 후견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아마 미국은 계속 놨다 조였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시진핑 잘하네. 우리 제재 좀 도와줘. 그러다가 김정은이가 쪼르르 왔다 갔다고 하면은 이 시진핑 미스터 시진핑 나 원래 좋아하는데 딴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미국은 그렇게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중국의 이제 입지 이거에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일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더 좀 더 끌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하겠죠. 시진핑을 보면은 지금 시진핑 아마 원래 중국은 우선 제일 확연한 거는 국내 금융, 산업, 무역 다 아마 개혁개방 그 이후에 천안문 사태 직전까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가장 최악의 상태를 지금부터 아마 지금부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보고서들 보면 그 이제 경제 보고서. 그 뭐 중국의 경제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자면은 호랑이 등에 탄 그런 외발 자전거 혹은 뭐 호랑이 등에 탔는데 중국 경제의 호랑이라고 하는 중국 경제가 지금 배가 몹시 고프고 화가 나고 그래서 주인을 떨어뜨려서 물어버릴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밥을 줘야죠. 지금 성장률이 작년에 뭐 6.6%다. 그러니까 자기들 발표에 의하면. 자기들 통계. 외부로는 최악의 경우 1.57%까지. 잠깐만. 누구죠? 저 홍콩 부자 리카셴 지수라고 혹시 아시죠? 예. 그 뭐더라 리카셴 지수가? 그건 내 내용은 잘. 그게 뭐냐면 중국 정부 발표가 하도 개판이어갖고 홍콩의 큰 부자 있잖아 리카셴이라고. 그 저기 홍콩 반환 하고 이럴 때. 그렇죠. 저기 홍콩 제일 부자죠. 지금 밴쿠버 도시를 밴쿠버답게 만들 때 핵심적 역할을 했죠. 그 홍콩 돈이 밴쿠버로 다 들어갔으니까. 그 리카셴 지수라고 이 사람이 중국 정부 발표를 안 믿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를 볼 때
몇 가지 보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전력 소비량. 아, 전력 소비량. 두 번째가 철도 운송량. 그다음에 또 뭐였더라? 그래서 세 개를 봐야 아, 아주 그러니까 실물을 완전히. 예. 그래서 이게 중국의 제조업 기반 경제가 이끌어가는 데라 제조업이 돌아갈 때 보이는 지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걸 딱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중치해 갖고 리카셴 지수라고 있어요. 예.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을 제대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1%대 경제 성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래서 1.57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무역 떨어지고 투자 떨어지고 투자가 자기 정부 투자가 아니라 중국은 밖의 글로벌 기업의 투자 없이는 투자가 떨어지면 바로 금융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산업 능력이 떨어지면 실업이 생깁니다. 중국 자신들이 발표하는 성장률 4% 이하로 떨어지면은 천하대란 납니다. 천하대란. 예. 그런 이제 그런 원래 7% 이하면 천하대란이라 그래요. 중국은.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 원파티 일당 독재도 있고 그다음에 거의 디지털 전체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 이제 이 제압을 이제 말하자면 누르고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자기가 통치를 해야 될 10년에 가까워오면서 지금 그건 이제 10년 임기 제한을 철폐를 했는데 중국도 만만찮은 정치 파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몸살을 하겠죠. 고개를 들고 최소한 처음에는 야, 이 시진핑 노선 1대1로 노선 뭐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인 이 대응 전략 그다음에 북한 뒷배 봐주기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잘못돼서 우리가 이 위기를 시진핑 너가 이 위기를 자초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지식인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에는 일부 이제 뭐 전문가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실제 책임을 지는 공산당이나 뭐 상해파나 아니면은 공청파나 혹은 군에서도 말하자면은 고위직의 권력 시진핑의 그 공과를 놓고 시비를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연말쯤 되면은 중국이 아주 고도의 권력 투쟁에 휩싸인다. 그러면 중국 자체도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시진핑 그걸 막아야 되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의 압박에 상당한 부분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 굴복을 하게 되면은 내부 권력 투쟁이 워낙 심해지고 자기 권력 입지가 워낙 그 취약하게 되니까 평양이라고 하는 카드를 희생을 시킬 수도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나 미국의 그 지금 전략을 보면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트럼프 용어로 치라면 핵 ICBM 미사일 이런 거 터뜨려 갖고 문제 악화시키지 않게 김정은 너 동작 그만 이 상태로 해놓고 중국을 사실은 금을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승부처는 베이징이다. 그렇죠. 지금 국면이 그건 것 같거든요. 작년 초부터 딱 1년째 그 국면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평양 동계 올림픽 때부터 승부처는 베이징이다. 중국을 딱 때리면 그래 놓으니까 지금 북한은 코가 딱 꿰서 옛날엔 생각도 못 하던 거 아니에요. 미국이랑 1대1 대화에 끌려 나오는데 그 대화하는 장소가 의미심장하게 처음에 싱가포르고 그 다음번에 베트남 다낭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김정은 동작 그만 승부처는 베이징 하면서 딱 중국을 때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 북한은 내부가 굉장히 동요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2차 북미 회담, 미북 회담에 대해서 내부 지금 보도도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도도 없죠. 북한 내부가.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 국면으로 가면 한편으로는 중국이 금이 가서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의 개입 의지를 완전히 중국의 개입 의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의 그 최상층 권력층을 동요시킬 수 있고. 그렇죠. 이 두 개 이 효과를 노리고 시간을 더 끈단 말이에요, 이제 미국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냐고. 김정은 동작 그만, 승부처는 베이징이라는 이 전략이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결국 북핵 문제를 결판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미국 노림수는 결국 뭐냐면 1년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남았죠. 노림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베트남에 데려가는 이유는 그거거든. 너희 중국의 영향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서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그럼 돼. 그럼 번영하고 잘 먹고 살 수 있어. 이 메시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이게 공산당이 강력하고 나름 건강한 죄송합니다. 건강하네요. 그러니까 따옴표. 공산당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공산당으로서의 그 다이내믹스가 있는 역동성이 있는 그러한 월남식의 공산당 같으면은 개혁개방으로 돌 수가 있는데 비핵화를 하고 얼싸두차하고 돌죠. 근데 이놈들은 내려놓는 순간 영생교라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내려놓고 개혁개방 도는 순간. 그러니까 얘들은 못 온다고 이걸. 자 그러면 이게 결판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는 북한 지역을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떼내갖고 미국의 영향권으로 집어넣겠다는 건 미국의 제가 보기엔 일관된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건 명확하고 그리고 이 비핵화라고 하는 거는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물리학자는 15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스스로 체제 전환을 하든지 체제 전환을 한 인센티브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체제 전환도 못 하잖아, 얘들은. 근데 이제 못 하니까 계획 개방을 못 하는. 못 하니까 지금 작년 6월 12일부터 지금 8개월이 지났죠. 네,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고 있고 남쪽을 압력을 줬다가 문재인 동원해 갖고 풀어보려고 한 거죠. 포위를. 그래서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뭘 좀 성과가 있어 제재도 좀 풀어주고 그랬으면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무슨 달러 현금 뭐 여러 가지 행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정말 잔전 좀 그거 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안 왔죠. 지금 또 우리 정부가 미국 회담이 잘 되면은 4월달 5월달 지금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희망 고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3, 4개 밥을 먹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망 고문하는.